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음,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음, 제가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누워있다 보니까 그,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그럼 뭐 제가 요새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갈등을 조금 했어요. 이게 무슨 갈등이냐면, 이제 그, 뭐, 조회수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렴풋이 좀 알겠어요.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제 이름도 우박개잖아요. 우물밖에 개구리. 이 깨고락지 습성이 있어가지고, 말 더럽게 안 듣죠. 그냥 제 식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새 그 고맙게도 제 걸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리뷰를 하고서 그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알아요.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유튜브가, 여행이란 굉장히 액티브한 거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쟤는 무슨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 벽에다가 카메라 들이대고 이빨을 털고 앉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좀 답답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저도 제가 지금 그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차에, 어, 만약에 유튜브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낸다, 이런 거에 천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회수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일단,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만 보고 쫓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스타일이 좀 무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고지식해요. 무식한 데다 고지식하게까지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점수 나오는 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해서 하는 쪽이었거든요. 뭐, 다행히 그래서 대학 때는 이제 학점이나 이런 거는 좀 나오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거기를 막 집중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본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형으로 막 시험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진짜 시험지가 빼곡할 정도로 써서 내니까 교수님은 이제 제 답안지를 보고서 뭐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누워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젊으신 여행 유튜버들처럼 이제 그렇게 뭐 오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했던 거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안 돼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등산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산을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음, 아프고 난 다음부터 체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100% 회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운동을 그렇게 격한 운동은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핸디캡이 생긴 거잖아요. 겉에다가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겁도 나요. 특히나 좀 위생 상태 안 좋은 나라들, 이런 데 간다고 생각을 하면 겁이 덜컥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남미의 대부분의 지역들, 뭐 생각만 해도 더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라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만 해도 더러워요. 네. 제가 가면은 그냥 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에, 오지를 간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체력적으로 못 받쳐져요. 그런 데 가서 체력을 쓰면서 여행을 한다? 힘든 얘기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여자를 썼어요. 여행할 때 쓰는 한자어를 쓰면서 앞에 여자만 썼어요, 이게. 이 여자를 검색을 해보면 1번이 나그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이 중요한데, 2번이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편제 중에도 여단이라는 그 군대 편제가 있죠. 그래서 여단장도 있죠. 그래서 옛날 개념으로 여단이라 그러면은 인원이 대략 한 뭐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이면은 그걸 여단이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있고 군대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일개인으로서는 옛날에 여행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못해요. 왜? 그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산을 어디 하나 넘어간다. 그럼 산적도 있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인왕산에 호랑이 나왔다고 그랬죠. 호랑이 나타나면 그거 어떡할 건데. 혼자 가다가.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도 올라타요. 호랑이 나무 잘 타요. 곰 나타나잖아요. 곰 얼마나 나무 잘 타는지 아세요? 끝내주기 잘 타요. 그리고 이 곰이 앞발을 한번 확 휘두르면 이게 거의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500kg 정도의 임팩트가 가해지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대로 한 방에 그냥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외지에,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 다 넘기고 외지에 갔어요. 그럼 외지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옛날에 그 코딱지만한 마을에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사는지. 그럼 거기서 모의작당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인데. 제가 그래서 인도 배낭여행 가고, 남미 배낭여행 간다고, 특히 여성분들 혼자서. 제가 여성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마음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배낭여행을 간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뭐 테이큰 찍고 싶은 갑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그걸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개인이 여행을 간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어떤 뭐 인원, 뭐 중국으로 치면은 무공의 고수가 칼 하나 차고 다녀도 야생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막 호풍 한우하고 그냥 한 칼에 막 야생동물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럴 능력이 없는 이상은 여행을 못 가요. 아니면은 내가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뭐 왕이거나 이래서 군대의 여단 정도를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행이란 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같은 데 가서 플리트 비체 같은 데 가면 거기 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길은 옛날에 귀족들이 마차 다니는 길이었어요. 개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다 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개인이 여행을 가기 시작한 것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디 외지를 해외여행을 간다? 겨우 이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네. 1990년도쯤에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무역을 하거나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외교관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었겠어요?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떤 해외여행을 간다? 그건 사실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냥 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여행을 가는, 특히 이제 어떤 롤모델이 되는 젊으신 분들의 어떤 젊으신 여행 유튜버의 여행의 형태를 보면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제 눈에는. 제 시각에는. 왜? 저는 그만큼 많이 가봤거든요. 사실 실제로 따지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1년에 3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떠돌던 인간이니까. 뭐 유럽의 짤즈부르크?
저 30번 이상 갔어요. 뭐 필리핀? 100번 이상 갔어요. 미국도요. 그냥 출장 간 것만 해도 한 수십 번 돼요. 뭐 친척들 있어서 거기 체류한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여행으로 간 것만 해도 3, 40번쯤 돼요. 정말로. 미국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같은 곳은 합법적으로 아기 창거라는 동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거기 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 그리고 막말로 누구를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숲속에다가 갖다 버리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건데요? 못 찾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는 한 10분의 1이나 나올래나? 미국 영화 옛날 그 히피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뭐 어쨌든 간에 그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유명해. 이지라이더인가? 이지라이더 보면 그 자유를 갈망하는 히피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만만치 않게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총으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단지 싫다는 이유와 편견에 의해서. 그래서 여행은 일단 기본적인 어떤 속성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집을 떠나면 힘들어요, 무조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폭을 좀 넓히고, 그렇게 힘든 여행을 갔으면 뭔가 좀 얻어오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냥 정말로 이 일상을 살면서 내 피와 땀을 바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 공부를 해가지고 여행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유럽 여행 이제 제가 1세대나 마찬가지인데 유럽 배낭여행 그때 옛날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여행사 배낭여행으로 제일 유명한 여행사가 키세스 여행사였어요. 키세스 여행사로 예를 들어서 항공권하고 항공권 뭐 이렇게 끊고 뭐 몇 군데 숙소, 유스 호스텔 이런 거 수배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 모으는 정도까지만 해서 나간다. 모아야 이제 좀 싸지니까. 나간다 그러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여행을 갔다 온 건지 극기훈련을 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 뭐 가갖고 거지 생활하는 얘기 그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싼 숙소 얼마나 자기는 싼 숙소에 얼마만한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개겼다.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뭘 보고 왔는지 내가 어떤 문화를 즐기고 왔는지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어떤 조그만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견뎌냈다. 이게 최고의 화제예요. 근데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을 그냥 비판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보면 그냥 가서 고생한 거 외에는 어떤 그 가성비 따져가지고 고생한 거 외에는 아, 왜 해외를 저렇게 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식만 해도 그래요. 음식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좋다는 데만 그냥 가잖아요. 아, 맛없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숙소 주변에 있는데 대충 봐가지고, 갈 수 있는 판단력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나는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여기 가서 꼭 이거 먹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막말로 뭐, 어떤 음식을 하나 잘한다 그러면 거기만 잘하나요?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 전주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는 거길 무조건 갔었어요. 그 남부시장에 현대옥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시키는데 꼭 오징어를 삶은 오징어를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반마리 넣어가지고 꼭 먹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분이 차린 그 뭐 해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가요. 근데 사람한테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안 알려줘도 그 동네 분들이 맛을 보고 찾아와요. 그리고 먹는 것만 여행이 전부 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내 피와 땀을 바쳐 가지고 얻은 어떤 그런 어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물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갖고 뭐 정말로 어디 한 군데 그냥 탁 있으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정말로 힐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행 그거 반면에 또 그 나라의 문화 그게 먹는 것만 있습니까? 음악, 미술, 인문학, 건축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유튜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박물관이랑 미술관 뭐하러 가요? 박물관을 가기 싫어하고 미술관을 가기 싫어하고 뭐하러 여행 갑니까? 서양, 특히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은요, 제가 보기에 이미 지는 해예요. 조상들이 남겨준 유물 가지고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조상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럼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어? 엄청난 힘을 가졌던 조상들이 했던 발자취와 역사는 다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있잖아요. 그거를 안 본다? 뭐하러 유럽을 가요? 맛있는 거 서울에 다 있어요. 유럽 음식들 다 있어요. 없어요?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맛있다, 이래가지고. 다 있잖아요. 스페인의 하몽?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뭐하러 굳이 비행기 타고까지 가가지고 스페인 가서 먹어요? 그리고 고든 램지 버거? 라스베가스의 고든 램지 버거? 아니면 LA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는 정책상 외국에 못 나가요. 왜? 고기를, 고기를 직접 진짜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통감자를 진짜로 튀겨요. 여러분들 아시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같은 곳은요, 그 프렌치 프라이가 그 감자가 아니에요, 통감자가.
전분이에요, 전분. 전분으로 감자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감자를 쓰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앤아웃 버거는 못 들어와요. 대신에 동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쉑쉑버거는 들어와 있잖아요. 꼭 그러면 그거 사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유럽을 가면 적어도 인류사에 특히 서양 역사에 전반적으로 획을 확 그어버린 어? 르네상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태리에서 태동한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르네상스 전 유럽의 미술뿐만 아니고 철학, 과학, 문학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쳐버렸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미학 용어에서 말하는 하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 꽈트로첸토 중반부터 꽈트로첸토는 14세기를 이태리아 미학 용어에서 꽈트로첸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세기 트레첸토, 16세기 칭케첸토. 그래서 꽈트로첸토 중반기부터 칭케첸토 중반까지를 하이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요. 이때 나온 미술의 기법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원근법이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미술로서의 원근법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원근법이 생기면서 사람의 시선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예를 들게요. 이 원근법이 발견되기 전까지의 미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화를 다 중심으로 해서 미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이나 전반에 있어서 다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굉장히 단선적인 시선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신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밖에는 그 이외에 일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논한다? 그거는 굉장히 지성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자의 어떤 논리가 있어서 그들이 정복 행위를 한다 그러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비잔틴 문화 같은 거 보면 시선이 이렇게 눈깔이 그냥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만 쳐다봐요. 무슨 그 일이 생기면 신한테 그냥 잘 모르니까 신한테 기도하는 게 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극복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근법이 생기면서부터 인간 중심의 시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2차원적인 시선에서 3차원적인 시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신이 다가 아니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시선들을 구체화시킨 미술가, 음악가,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유물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물관을 안 간다? 글쎄요. 그럼 뭐하러 거기까지 갈까요? 그 나름대로 건축도요, 건축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비록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있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수, 그런 걸 연구하신 교수님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서 이게 이런 뜻을 가진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거를 실제로 여기 와서 보는구나. 이런 거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가서 특히 손님들을 만나면 보통 일정이 6박 8일 내지는 7박 9일 정도 돼요. 뭐 8박 10일 정도도 나올 수 있고, 길면은 14박 15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제 좀 전문가는 비로가 아니지만 건방지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한정된 공간에서 제가 떠드는 말밖에는 들을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을 가든 동유럽을 가든 그다음 북유럽을 가든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왜? 가면 그들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면 바티칸의 그 교황님이 계시는 시스티나 성당, 거기 가면은 뭐 봐요? 그 천정하고 천국과 지옥 벽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가지고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뭐하러 줄을 서가지고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내에서 그냥 보면 되잖아요. 도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가면 꼭 제목을 붙여요. 제가 그, 이 나라는 인구가 얼마고 이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천재들에 관하여. 왜? 그들은 좀 특별한 존재들이 지금 인류의 어떤 문명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촉매가 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미술에 있어서 잘 그린다고 하는 거를 파인 아트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되게 잘 그렸네? 사실적으로 잘 그렸네? 그걸 파인 아트라 그러는데, 파인 아트의 개념으로는 이미 라파엘로에서 끝났어요. 그 뒤로는 예술가들이, 제가 어디서 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내 작품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모탈한 거, 이게 두 가지가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니크한 게 일단 우선이 되는 건데,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아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로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권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루벤스로 오게 되면 인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팔등신의 쭉쭉빵빵이 아니고 좀 이렇게 살집도 풍부하고 막 그런 거죠. 그게 못 그려서 그 사람들이
잘 그리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는 게 그렇게 그린 게 아니거든요. 피카소? 피카소 그림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 사람이에요. 파이나츠 얘기는. 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직접 한 얘기가 나는 라파엘로만큼 잘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그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그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없으면은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이 직접 작자들이 그 뭐죠?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어도 지금 소더비 경매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그럴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거래가 되고 하겠죠. 물질적인 걸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일종의 예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음식은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커피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 커피?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트루크가 쳐들어와가지고 있다가 퇴각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유럽에 퍼지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은 힌두교의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려고 약으로 썼던 각성제로 썼던 게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퇴각하면서 놔두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남겨진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어,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 장군 보고 왕 보고 이건 저들이 먹는 일종의 각성제 같은 건데 뭐 차로 보통 즐겨 마십니다. 그래? 그거를 뭐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어? 발 빠르게 얕게 단 것도 좀 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게 어떤 뭐 대충의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크로아티아가 발칸반도잖아요. 바로 수직으로 반대쪽에 어디가 있냐면 이태리예요, 이태리. 이렇게. 어? 위에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서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십자군 전쟁에 너네도 좀 참전해, 이러니까. 어? 사람들 가서 죽는 건 싫고, 대신에 돈을 줄 테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저, 발칸반도의 항구들을 다 우리를 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많이 가는 두브로브니크, 거기 옛날 이름 라구사 공화국이었어요. 항구였어요. 그리고 무역하는 항구였어요. 그 위에 스프리트 마찬가지고. 지금은 근데 왜 항구가 아니냐? 수심이 얕아서. 지금처럼 큰 배가 거기에 정박할 수가 없어요. 라구사 공화국에 두브로브니크에 스플리트로 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태리에 그 나폴리가 있고 벨이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플리트에서 크루즈를 타면 이탈리아 베리로 가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태리 남부를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 항구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 이 참 안타까웠는데, 무지한 거는 용서가 안 돼요.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 볼 게 없대요. 볼 게 없다고요? 왜 볼 게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 거의 문화의 중심지가 비엔나였는데, 거기 왜 볼 게 없습니까? 쉔부르크 궁전은요, 거기 여왕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베르사유,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질투해가지고, 그거와 버금가는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건축가한테 시켜가지고, 그거에 버금가게 만든 게 그 쉔부르크 궁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벨베데레 상궁에 가면, 그 유명한 분리파의 거장, 클림트의 연인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 비엔나에 가면 히틀러가 들어가고자 했던 어? 미술학교. 히틀러가 옛날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엔나 자체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계획돼서 만들어진 동네예요. 링스트라세라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돌게 돼 있고, 그 중심부에 이제 성당이랑 어떤 도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모차르트 이전에는요, 그 오페라는요, 왕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 자체가 이 오페라는 귀족들이 즐겨야 되는 거지, 일반인들, 평민들을 이하의 사람들은 이런 걸 즐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페라가 지금처럼 대규모의 그런 어? 어떤 합주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1, 20명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또 한 1, 2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만이 즐기는 게 그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그걸 옵션으로 팔아요. 옵션이라고 근데 무시할 게 아닌 게, 그렇게 한번 즐겨보는 것 자체가 옛날에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밖에 뭐 먹을 게 없대요. 비엔나에 비엔나 커피가 있나요? 비엔나에 비엔나 커피 없어요. 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지방 많은 아이스크림 동동 띄어가지고 먹는 그런 비엔나 커피 없어요. 대신에 달다구리 커피가 있어요. 단맛이 나는, 우리 꼭 커피 믹스 같은 믹스가 훨씬 더 맛있긴 한데, 믹스 같은 커피가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멜랑지라 그래요. 멜랑지. 메뉴판에도 써 있어요.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 멜랑지라고 써 있어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요새 여행을 가니까,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멜랑지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그거 오케이 그러면 그거 줘요. 근데 멜랑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뭐 멜랑지가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에스프레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쓴 거. 나 싫은데. 쓴 거 먹기 싫은데. 비엔나에, 비엔나 커피가 있다고? 야,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제 앞으로의 유튜브, 여행 유튜브는요, 일단 재미가 있건 없건 간에 제 식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조회수에 좀 아예 연연하지 않는다면 뭐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일 거고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제 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막 누워서 막 그 머리 끄달리다 보니까 이게 쏟아내야지 뭐가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뭐 재미없으시면 다른 채널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 몫이니까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좀 봐주시면 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보시면. 구독까지가 안 되시면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나서 뭐 대도 안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여행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거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종종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우박계였습니다.